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요번 국가직 시험이 지난 향후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될 방향을 잘 보여준 시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치렀었던 2022년 3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었던 너무나 쉬워서 많은 수험생들이 오히려 하나나 두 개를 틀리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봤었던 시험과는 달리 어느 정도 상당한 변별력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굉장히 위기감과 불안감을 가지면서 아마 문제를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이 어차피 이번 시험을 기점으로 목표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좋은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거고요. 앞으로 계속 또 시험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생각이다. 라는 분들은 이번 시험을 기점으로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공부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좀 총평을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봤었던 우리 국가직 시험은 난이도는 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 시험 자체가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뭐 영어, 이렇게 딱딱 나누어진 시험이 아니라 한 번에 1시간 40분 동안에 5과목을 다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분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와서 저한테 하는 후기가 선생님 국어가 조금 다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보통 마지막에 푸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국어쌤들한테 여쭤본 결과 국어 시험이 조금 지문이 길고 어려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혹은 단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께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기도 했었고 어찌됐던지 간에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은 나 혼자만 어려웠던 건 아니다. 나 혼자만 많이 틀린 건 아니다. 라고 심심치 않은 그런 위로를 드립니다. 여튼 굉장히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일단 어휘 문제 5문제 출제가 됐었고 중간 난이도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유형,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지 않고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출제 경향이 반영됐었던 것은 지금 제가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생활 영어 유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2013년 지방직에서 통문장 분석형처럼 문장만 다 이 4개를 배열해 놓고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형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국가직에서는 없었고요. 근데 요번에 마치 2023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었던 것처럼 국가직에서 밑줄 친 부분에 통문장 분석형이 새롭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새로운 출제 경향이 반영이 됐던 반면 그 반영이 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목을 묻는 문제, 제목을 연달아서 물었던 그 두 문제가 여러분이 이게 정확하게 뭐지? 혹은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전까지는 킬러 문항이 아니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 표현이 이게 맞는 건가? 조금 고민하게끔 만들었던 유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체감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라 봐요. 하지만 제가 냉철하게 영어라는 과목만 두고 분석을 했던 결과 분명히 2022년과 3년에 비해서는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5점 정도 맞았다면 굉장히 그래도 선방하신 거다. 90점, 95점 너무너무 잘하신 거겠죠. 근데 85점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놓은 부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일단 시험 치르는 거 너무 수고하셨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1번부터 바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 제가 또 이렇게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쉬운 문제, 여러분이 누구나 이 정도는 정답률이 70%, 80% 이상 풀어냈겠다 싶은 문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자, 1번 역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빈칸에 뚫어진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 단서는 명확히 있었고 선택지에 있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일단 지금 보여진 문장을 좀 보시면 노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명백히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language art라는 것 자체를 일종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언어학. 그래서 언어학의 어떠한 측면도 stands alone 이게 뭐예요? 혼자서 서 있는 경우는 없다. 직역을 했죠. 물론 여러분 어떤 언어학에 있어서 측면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길 위에 혹은 바닥 위에 서 있듯이 딱 설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됐지만 결국엔 뭐예요? 이건 있다.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언어학에 있어서 어떤 측면도 혼자 단독적으로 있진 않다라고 해석이 되며 특히나 바로 뭐예요? either A or B라고 우리한테 익숙한 상관접속사 구문도 보이죠? 뭔가 우리가 언어를 배우거나 가르칠 때도 역시 혼자서 단독적인 측면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모든 앞에서 열거된 것들이 혼자 단독적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이 연결고리로 바로 이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은 distinct, 뚜렷한 구분이 되는 2번 distorted, 왜곡된 혹은 비틀어진 이라는 의미에서 왔겠죠. interrelated라는 표현 자체가 서로 관련된, 서로 연관된 이란 뜻이니까 4번이 절대 아닌 3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휘 문제에서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1번입니다. 나머지 2번 굉장히 쉬웠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메이크업 하실 때 컨실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컨실러. 얼굴에 있는 잡티 같은 걸 지울 때, 가릴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onceal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를 감추다, 덮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hidden으로 가실 수 있었을 거라 보고요. 뜻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appease.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문제풀이 과정, 그리고 기본 심화 과정, 그리고 시크릿 문법 단권화 과정에서도 이 appease라는 단어 정말 여러 번 동의어까지 정리를 해드렸었죠. appease, 뭔가를 달래다, 그쵸? 진정시키다. 심지어 이 appease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동의어가 또 심지어 기출에 출제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었었고 시험 직전까지 기출 문제집의 해설지의 단어를 잘 보셔라 라고 그 조언을 잘 들으셨다면 너무 쉽게 잘 푸셨을 거라 봅니다. 달래다란 뜻의 soothe, pacify, 그쵸? mollify. 제가 여러 개 한번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placate. 좋습니다. 자, 나머지 뜻 보여드립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뜻이 없었고 일단 assimilate라는 단어는 독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단어죠. 얘는 일단 완전히 그것이 되다. 어떤 대상이 될 만큼 이해하거나 동화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4번, 우리 play down. play down이란 표현은 여러분 일단 제가 이제 실전 동영 수업을 할 때 왜 제가 실전 동영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혹은 제가 시크릿 문법 단권화 수업을 할 때 그 예시로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play up을 해버리면 play up, play up을 해버리면 얘는 말썽부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이 play up이라는 표현을 말 그대로 뭐다? 시크릿 문법 단권화 예시로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그 up이 아닌 down을 하게 되면 놀긴 노는데 처리하고 놀긴 노는데 조금 아래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play down이란 표현은 뭔가를 경시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 넷 중에서 가장 비슷한 뜻을 고르라고 했으니 치환 가능한 단어는 바로 underestimate, 아래로 평가하는 거죠. 어떤 기준점 아래로 어떤 대상을 평가하다, 과소평가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iscern, 식별하다, 구분하다 혹은 알아차리다, dissatisfy, 불만을 갖게 하다. underline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우리 형광펜으로 underline 긋죠. 강조하다란 뜻입니다.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정답 4번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러분 5번도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 풀이할 때 혹은 아주 가벼운 예시를 들 때 생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유인물 통해서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got. 우리 got이란 표현은 아주 직역을 하면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내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한 배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영미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gut이란 표현이 바로 배짱인데 이 내장이란 뜻인데 이 내장을 갖고 있구나라는 표현은 뭐예요? 너 배짱 갖고 있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gut이라는 걸 여러분이 깡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너 깡 좀 있네? You have a gut. 이해가셨죠? 그래서 have the gut란 표현 자체는 바로 뭐다? was courageous. 시제가 과거였으니까요. 굉장히 용기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6번 바로 어법 문제 가보시죠. 지난 지방직에서도 그렇고 어법 문제가 4문제가 아닌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6번은 전형적인 이제껏 우리가 다뤄왔었던 기출 경향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일단 despite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despite는 일단 여러분 보자마자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해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품사부터 분석해야죠.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면 당연히 뒤에 뭐가 보여야 할까요? 명사가 보이면 되는 겁니다. 명사가 보였으니 되는 거고요. belief라는 설명이 필요한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시 연결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바로 이 대시 바로 뭐다? 동격의 명사절 대시입니다. 우리가 동격의 명사절 대이라는 구문을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명사절 대시다라는 것까지 만약에 시험장에서 분석이 되셨다. 그럼 스스로 칭찬도 좀 해주시고 다만 우리는 그 동격의 대절 안에 들어가 있는 2번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대시라는 거 안에가 당연히 문장은 완전하게 이어져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오래된 집들의 그 집의 수준, 집의 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질이냐를 따지는 문장으로서 주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익숙한 er 혹은 more가 붙은 형태의 비교급이 아닌 라틴어 출신의 superior 이란 단어를 가지고 비교를 시작했고요. 얘는 than이라는 조사 대신에 to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죠. to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때 그럼 지금 명백히 무언가를 비교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오래된 집과 현재의 집에 있어서의 그 quality를 비교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quality 뒤에 s가 붙어서 복수입니까? 아니면 단수 형태입니까? 단수 형태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that과 those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써야 하는데 단수 표현이 되어 있으니 that으로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2번이 나오고요. 아마 6번은 거의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또 표현해 볼게요. 자, 3번에서의 주어는 어딥니까? foundations. 동사는 어딥니까? are. shallow라는 거로 얕은이란 뜻의 얕은이란 뜻도 있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천박한이란 뜻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을 얘기할 때. 어찌됐던지 간에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로 문장이 완전한 구조로 끝났기 때문에 이 뒤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사 덩어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억하셔야 될 분사 구문, 부사구로서 compared to가 나왔죠. 제가 여러분한테 compared to 뿐만 아니라 based on 이런 표현들이 완성된 문장 뒤에 많이 관용적으로 뒤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혹시 based on 그리고 compared to에서 compared란 형태 자체가 왜 ed가 붙는지 혹시나 모르시겠다면 우리가 어떤 수거가 있습니까? compare A to B 혹은 to 대신에 with를 써서 뭐뭐와 비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A를 B에 비교하다, A를 B와 비교하다. 뭐가 됐던지 간에 A라는 목적을 하는 걸 갖는 compare는 삼형식 타동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compare라는 형태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목적어를 뺏기는 수동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수동의 과정을 거친 결과의 형태는 바로 과거분사 PP를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compared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이 아니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3번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 to가 바로 여기에 있는 to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보시죠. 4번은 여러분 당연히 바로 뭐겠어요? 아, timber frame up 앞에 there가 보입니다. 이 there. 그들의 어떤 목재의 구조에 대한 flexibility, 유연성 덕분에,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 테스트 타임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그럼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이 there는. 그쵸? 앞에 얘기했던 foundations가 되겠죠? 20세기에 지어졌던, 이전에 지어졌던 대부분의 foundation, 기반이 대체로 굉장히 잘 견딘다라는 얘기로 했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를 가진 s가 보이니 their이라는 그들의라는 소유격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냈다면 their가 아니라 만약에 it's라고 만약에 썼다면 여러분은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해석이 들어가서 그 수의 의미가 맞는지까지 분석을 하셨어야 됐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너무 쉽게 2번으로 정답이 귀결될 수 있게끔 문제를 냈기 때문에 4번은 어렵지 않게 걸러내셨을 거라 봅니다. 자, 우리 이제 7번을 가시죠. 자, 7번은 여러분께 제가 이제까지 기출 분석을 해드리면서 기출 분석 문제풀이를 해드리면서 일단 국가직에서는 늘 이제껏 나오지 않았던 문법적 요소가 하나씩 출제가 될 거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럼 선생님 제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해요? 저는 그걸 틀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할 필요 없겠죠? 바로 우리한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소거력이 있습니다. 4개의 선택지 중에서 혹시 하나의 새로운 요소가 출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소거력, 탄탄하게 문법 이론을 다진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문제없이 소거를 통해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장담했었죠. 그래서 지금 7번 같은 경우도 제가 새로운 부분이 출제됐었던 1번을 나중에 풀이하고 4번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자, foreign journalist 주어 표시하시고 주어 동사 아수 좋습니다. 그리고 hope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죠. 그리고 cover이란 단어는 투부정사 안에서 모든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같은 이런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 성질이 남아있죠. 그래서 cover이란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만큼 와 있는 겁니다. 이만큼. 자, 그때 우리가 동등 비교, 비교 구문에서 동등 비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바로 뭡니까? as와 as 사이에 들어가 있는 품사로 전체 덩어리의 품사가 결정된다. 지금 보니까 바로 뭡니까? as와 as 사이에 news, 명사가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전체의 덩어리의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cover, 타동사의 성질이 남아있는데 그 타동사 커버의 목적어 덩어리인 명사 덩어리가 나왔으니 이 전체 명사구의 품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밑줄 그어져 있는 새로운 국가직에서 처음 등장한 이 밑줄 그어진 부분만 분석을 해본다 할지라도 뉴스는 소식이란 뜻으로 제가 불가산 명사입니다. 엄청 강조했었죠? evidence, information, news 전부 다 너무나 유명한 불가산 명사죠. 그래서 이런 불가산과 맞는 형용사, 수량 형용사를 연결시키면 바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much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여러분? 이 as와 as 사이에 원래 명사가 들어가면 우리 알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어순이 바로 뭡니까? as형, 어명, as입니다. 어명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가산 단수라는 전제로 이 공식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명사가 불가산 명사가 됐다고 쳐요. 지금 출제된 문제처럼. 그럼 불가산 명사가 됐다는 뜻은 어를 쓸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겠나요? 그러면 불가산 명사와 같이 쓸 수 있는 형용사는 수량적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much 혹은 모두 괜찮아요, 여러분? little도 괜찮아요. 물론 두 개의 뜻은 반이어가 되겠죠? 많은, 적은.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는 복수명사 써보고 싶은데요. 복수명사도 마찬가지죠. 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대신에 같은 형용사로서 수량적 의미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much가 아닌 누구로 바꿔주고 many로 바꿔주고
만약에 많은이 아닌 적은을 쓰고 싶다면 누굴 써주면 되겠어요? few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much 불가산 명사가 뿅 들어가 준 겁니다. 그래서 뒤에 during 뒤에는 일정 기간 their short stay, stay를 명사로 쓴 거죠. in the capital. 4번은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요. 3번 보십시다. 와, 이 3번 여러분 제가 직전 대비 보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접속사를 쫙 칠판 한가득에 채워서 매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물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지만 provided that 중요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provided that 이란 표현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가 굉장히 과거 시제의 provide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provided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면 that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provided that 말고 뭐도 괜찮아요, 여러분. providing that도 가능하고 같은 뜻이며 역시 that을 생략 가능하고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기만 하면이란 뜻을 갖는 무슨 접속사다? 조건의 접속사다. 그럼 우리가 여쯤에서 생각나야 되는 게 있죠?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에서는 주절은 다양한 미래 시제로서 위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조동사, should 동사 원형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주절이 미래를 마음껏 쓴다고 해도 종속절은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시제로 대신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the ferry leaves 라고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3번 너무 좋고요. 2번 가시죠. 2번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지겹게 많이 봐왔던 분사구문.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주의할 것이 요즘 나오는 경향 자체가 바로 뭐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은지 따져봐라. 지금 이 앞에 있는 분사 구문이 완성된 부분에 the order 이란 단어가 없다는 뜻은 같은 주어였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럼 볼까요? 순서가 the order 혹은 순서 혹은 주문한 것, 주문한 내역이 will be sent, 보내질 겁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주문한 내용이 conformed, 바로 뭡니까? 확정되어지면 이란 것으로 같은 주어였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conform, 제가 이 단어도 문제풀이 할 때 어떤 단어랑 비교했었습니까? conform과 비교했었죠. 따르다, 순응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conform은 굉장히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to와 같이 쓰인다. 그런데 conform, 확정하다, 확인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conform이란 단어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때 바로 국가직 대비해서 제가 실전 동영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때 지금 뒤에 목적어 남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문법 풀이에서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뺏기는 수동의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수동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인 과거 분사가 보여지는 것이 맞겠죠? once라는 접속사는 양쪽 절의 주어가 같다는 전제로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습니다. 친절하게 써줬네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일단 그 order, 주문건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보내질 겁니다. 배달로요. 어디까지요? 당신 집 주소까지요. 되셨죠? 이래서 우리가 2, 3, 4번은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셨어야 되는 거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은 1번을 골라 주셨어야 되는 거죠. 속어 법으로.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1번이라는 걸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되게 특별한 어떤 문법적 구조를 갖는 문장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지엽적일 수도 있으면서도 수거처럼 관용적인 표현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만한 표현인데 혹시 모르셨어도 괜찮아요. 뭐로 푼다? 속어로 푼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앞문장에 긍정문이 있는 경우와 부정문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때 긍정문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렇게 more이라는 건 비교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강조부사 기억나세요? still, a lot,
far, by far, much.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still이라는 걸 붙여서 more를 붙이게 돼서 more를 수식하게 되면 긍정문과 함께 still more, 그럼 still을 대신해서 무슨 단어도 가능하냐? much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되냐? 하물며, 더구나 이런 부사 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만들어 왔어요. Her lecture is easy to understand. 그녀의 강의는 이해하기 쉬워요. 하물며 그녀의 문법책도요. 아니, 그녀의 문법책도 당연히 이해하기 쉽고요. 긍정문에 이어졌다는 걸 우리가 문맥의 흐름에서 알 수 있죠. 강의는 쉬워요. 강의도 쉽고요. 하물며 책도 쉬워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still more 이라는 긍정과 긍정의 부사가 같이 연결됐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앞문장이 만약에 부정문이었다고 칩시다. 역시 still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still하고 똑같이 치환될 수 있는 누구도 가능하겠어요? much도 가능해요. 다만 이 강조부사가 비교급을 꾸미기는 꾸미되 앞문장에 부정문이 있다면 more가 아닌 less로 바꿔줍니다. 그럼 still less, much less가 되면 뭐예요? 아유, 뭐는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여러분, 문법 통문장이 아닌 영장문 유형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여러분? Not to mention. 이거 출제된 적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Not to mention이란 표현 자체가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거랑 역시 또 똑같은 게 뭐 있어요? Let alone, 무엇은 고사하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가 실제 시험에 출제됐었던 거는 not to mention, let alone은 독해 지문 안에서 등장했었죠. 이런 표현들과 같이 치환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에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부정문에 이어서 이것도 부정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밑에 예시를 만들었죠. He is not a good officer. 그는 he is not a good officer. 그는 좋은 경찰관이 아니야. 뭐는 말할 것도 없이 still last a good father. 좋은 아버지는 고사하고 좋은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좋은 경찰관이 아니야. 이해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부분 뭐가 보입니까? They are not interested in reading poetry. not이 보이니까 여러분 일단 뒤에 넘어왔을 때 컴마 뒤를 봤을 때 긍정적 부사, 긍정적 의미의 보사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바꿔줄까요? still less를 바꿔주시면 바로 뭐예요? 그들은 글 쓰는 것은 고사하고 말할 것도 없이 시 읽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문법 요소나 표현이 나오는 거는 저를 통해서 해설 강의를 만나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 시험장에서 불안하거나 쫄 필요 없이 속어로 명쾌하게 답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8번 넘어갑시다. 자, 8번 굉장히 뭐예요, 여러분? 전형적인,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었던, 그래도 고마운 시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좀 풀이를 자세하게 해 볼게요. 자, 1번. 아니, 너무나 친절하게 시간을 탁탁탁 단축시켜 준다고 7번하고 8번 둘 다 정답을 1번을 만들어 준 거야. 그쵸? 자, 바르게 옮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1번 보시면 여러분이 또 제가 너무너무 그동안 강조했던 거 나왔죠? 바로 뭡니까? 비동사에다가 인식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결합되면 비동사에 그리고 인식과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결합되면 바로 몇 형식 동사랑 같은 기능을 갖는다? 3형식 동사랑 같은 기능을 갖는다. 그러면 3형식 동사 뒤에 뭐가 오는 게 가능해요? 명사절 that, 완전 구조를 갖는 명사절 that 오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왔잖아요. 비동사에다가 감정을 느끼는 형용사 전체가 3형식 동사 덩어리 되니 대절 전체가 목적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대절은 당연히 명사절로서 뒤에 완전한 구조를 지닐 것이니 뒤에 사람이 주어가 아닌 것이 increase라는 단어를 썼다면 increase는 일형식 자동사처럼 봐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계절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어떤 수치가 오르는 것은 즉 사람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그 수가 혹은 물가가 오른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사 increase라고 생각하시면 됐었어요. 그럼 이 문장 지금 완전한 거로 진행 시제 쓴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뭡니까? 바로 the number라는 요소를 보라는 거죠. the number of 뒤에 복수 명사가 왔을 때 우리가 a number of랑 구분하셔야 되는 건 a number of는 누구랑 같은 뜻이어서 many하고 같은 뜻이어서 동사도 복수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저랑 너무 자주 해서 너무 자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쉽게 푸셨을 거라 봐요. 근데 a number of가 아니라 더로 바뀌면 더라는 정관사를 갖게 되면 묶어버린댔죠? 그래서 앞에 있는 the number이라는 그 수, 단수 주어만 주어로 인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다. 요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정답은 옳은 걸 고르시는 거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번 시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have received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눈에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뒤를 보니까 누가 나왔어? 2년 전에. 2년 전에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명백히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섞여 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각으로 바꾸셔야겠죠? 그냥 I received라는 과거 시제 동사를 쓰셨어야 되는 겁니다. 3번 가시죠.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전형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 구조가 자꾸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장문으로 둔갑한 것뿐이고요.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did bad, 주어. 동사가 멀리 바로 여기 있죠. was.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어진 거야? 봤더니 그 중간에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절이 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다, 걷다, 뛰다 이거 무조건 자동사죠. 일형식 자동사로 문장이 완전한데 which가 뒤에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해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두 가지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완전한 구조를 가지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할 수 있는 구조 대표적인 것 첫 번째가 관계부사. 그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로 바꾸시면 돼요. where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침대라는 장소 선행사를 받게끔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또 뭡니까? 어떤 전치사를 선택할지 좀 봐야 되는데 뒤에는 일형식 동사로 사실 지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문장을 다 완료시켜버렸어요. 그럼 보통 이 남자가 침대 옆에 잡니까? 아래서 잡니까? 침대 위에서 잡니까? 위에서 잔다는 의미가 필요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를 넣으셔도 좋아요? on which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n which를 선택하시든 where를 선택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좋죠? 자, quite, 꽤나 라는 뜻의 부사로 형용사를 꾸민 부사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여기서 4번에서 이게 도대체 뭐가 틀린 거지? 한눈에 안 보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일단 exchange라는 단어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대도되지 못했던 수거 중에 하나기도 한데 표현이기도 한데 exchange라는 단어는 일단 여러분 사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혹시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있으니까 사형식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얘를 사형식으로 봤다고 해도 순서가 사람이 간접 목적으로 와야지 어떻게 New Year's greetings 새해 인사가 먼저 옵니까? 사람이 뒤로 빠지고 이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사형식을 의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형식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왜요? 오형식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서로 같아야 하니까요. 근데 사람하고 어떻게 새해 인사가 같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여러분한테 유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아주 그냥 여러분한테 좀 상투적일 수 있는 exchange A with B라는 수거를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를 B와 교환하다 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뒤에 나와도 되는 거고 중간에 누구만 껴주면 되는 거예요? with만 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와 새 인사를 교환했다라는 단순 삼형식 동사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each other이라는 이 대명사, 또 물론 이 each other이라는 대명사는 대명사라는 품사를 가지고 있고요. 주어 자리는 쓰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4번은 뭔가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 좀 애매한 포인트의 수거 표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법 문제 3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인트와 답의 단서를 찾는 위주로 독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해가 아니고 생활영어를 먼저 말씀드려야겠군요. 자, 우리 생활영어가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되게 재밌게 한 문제가 새로운 유형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9번은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아, 9번이 새로운 유형이었군요. 요거 잠깐 편집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9번이 바로 새로운 출제 유형으로 등장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나왔었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하나씩 안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타이핑을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와 에이스 투어라는 이 여행사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어요. 브라이언이 뭡니까? 제가 당신네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시티 투어에 대한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연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뭐 질문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물어봤겠죠. 그럼 이 물어본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서는 바로 다음 대사겠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ill take you, it will take you. 이 투어 패키지 상품은 당신을 모든 이 도시 안에서 주요한 관광 포인트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까? 당신네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시티 투어의 프로그램, 어디를 가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뒤에 읽을 필요 없이 뭡니까? What does a city tour include?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외모를 갖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거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자, 이제 10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희 물건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 뭐 천만에요. 라면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B 부분이 뚫어져 있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A라는 이 점원이 If everything goes as planned, 모든 것이 다 계획된 대로 잘 이제 진행되면요. 한 월요일쯤이면 물건 받으실 거예요. 월요일 너무 좋네요. 라고 이제 구매자가 대답까지 합니다. 자, A에서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2주 내에는 꼭 지불을 완료해 주세요. 그리고 항공료, 어디서 구매 대행을 하나 봐. 해외에서. 항공료 비용이 아마 이 송장에 추가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B가 고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는 대사를 쳤겠죠? 그러자 이 점원이 혹은 직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I'm afraid the free delivery service is no longer available. 죄송해요. 저희가 공짜로, 즉 배송비 무료 서비스는 이제는 안 됩니다. 배송비 무료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 그에 대한 답이 나왔겠죠. 그러면 B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뭡니까? 잠시만요. 저 항공료, 즉 배송비는 당신 내에서 부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제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에요. 라는 대사가 뒤이어졌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11번. 쉬웠죠? 자, 너 전화기 찾아서 전화기 잊어버렸나 봐요. 이 전화기 잃어버리면 정말 멘붕이 올 텐데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전화기 찾았어? 했더니 아니, 아직도 찾고 있어. 야, 너 지하철 가서 분실물 센터 한번 가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B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라면 그것부터 할 텐데. 그럼 그게 뭐예요? 분실물 센터 안 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실 나 그건 아직 안 했네. 뭐가 들어가요? 3번 정답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후딱. 이 생활영어 3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있는 이 12번이 좀 새로운 외모를 가지고 등장한 내용일지 물일지 문제입니다. 우리 내용일지 물일지 문제가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더 나왔었는데 사실 12번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웠는데
나머지 13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한눈에 보이지 않는 문장들이 보였을 겁니다. 일단 차근차근 바로 가실 건데 보세요. 자, 토익 형태 같죠? 토익 형태에서 이게 파트 7에서 여러분한테 말 그대로 이렇게 지문 하나를 주고서 빠르게 내용일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아마 토익 시험을 봐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땡큐하게도 밑에 있는 선택지가 무슨 말? 한국말. 굉장히 위안되셨죠, 여러분? 좋아요. 자, 일단 10세 어린이들. 이것도 발음 잘해야겠네. 10살 아이들. 10살 어린이는 입장료가 40불을 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바로 여기 나옵니다. 40불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 10살짜리 애들 혹은 그 이하의 아가들은 free. 낼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왔어? 바로 이거죠. 자, 여기입니다. 자, the entry to show and lecture. 쇼나 강의에 입장하는 것은요. are first come first served.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이죠. 이 표현. 이게 뭐예요? 맨 처음 오는 사람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오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선착순이란 뜻입니다. 바로 2번 되셨죠? 자, 뒤에 뭐 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우린 정답 바로 찾았으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자, 이 13번도 여러분 제가 좀 더 좀 부연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를 여러분 푸시기 전에 먼저 선택지를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선택지를 봤을 때 고유명사가 보여. 수치나 고유명사 누운 글자가 자꾸 보여. 그러면 이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선택지에 보이는 고유명사나 숫자를 따라서 지문에 찾아가시라고 했어요. 그게 더 빠르다. 만약에 그런 뭐 숫자나 고유명사가 보이지 않고 그냥 평이한 문장 4개로 이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집중해서 읽은 다음에 1, 2, 3, 4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러 가는 방법밖에 없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라면 너무나 여러분의 눈에 잘 띌 만한 수치, 누운 글자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답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123개에 해당하는 비극 전부가 서퍼클래스에 의해서, 서퍼클래스라는 사람 이름이겠죠? 서퍼클래스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럼 바로 1, 2, 3 찾으러 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1, 2, 3에 여러분한테 약간의 해석을 시키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그리스에,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였던 소포클레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당연히 여기서의 he는 소포클레스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가 썼었던 123개의 비극 작품 중에 오직 7개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소실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썼다는 게 123개 맞죠? 그럼 1번은 바로 소거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안티고네가 나오죠? 안티고네는 is also about the king Oedipus. 오이디푸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이다. 안티고네라는 이 고유명사를 찾으러 가셔야 돼요. 안티고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하지만 이 7개만 살아남았지만 이 7개 중에서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더 킹이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더 킹에다가 1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작품 하나 나왔죠?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더 킹이라는 작품은 소포클래스에 의해서 쓰여진 3개 중에 하나다. 그쵸? 3개 중에 하나다. 그럼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그 중 하나가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2개 남았죠? 그 2개가 바로 뭐가 나옵니까? 다 오이디푸스라는 왕에 대한 글을 쓴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예요?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을 동격으로 컴마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이디푸스라는 왕에 대해서 쓴 글이 3개고 그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이디푸스 더 킹이에요. 그래서 1번 지금 언급했죠. 그럼 나머지 2개 남았다고 했잖아. 나머지 그 2개는 the others. 뒤에는 여러분 심지어 이거 분사구문이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2개는 안티고네랑 오이디푸스 at 컬러너스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1번, 2번, 3번.
그럼 이거 세 개 다 바로 뭐에 관한 글이다? 오이디푸스에 관한 글이다. 맞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2번 찾았잖아. 되셨죠? 4번부터 갈게요. 누운 글자 보이죠? 오이디푸스 the king. represent, 나타낸다. 뭘 나타냅니까? 전형적인 아테네 시대에 있어서 아테네인들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 비극물을 보여준다.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 좀 볼까? 여기 누워 있잖아. 오이디푸스 킹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아주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구조를 가지며 뭐로서 여겨진다고 봅니까? Best example of a classical Athenian tragedy.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아주 쉽게 4번 또 속어가 돼. 그럼 정답 뭐야? 3번 남지? 근데 우리가 3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좀 잠깐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out of라는 전치사 당연히 해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초반부터 설명드리는 전치사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 out of라는 것은 여러분 방향전치사는 동작이 느껴지는, 동작이 표현되는 전치사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상자를 이렇게 하나 그려요. 안에 있다가 상자 안에 공이 하나 있는데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동해 나오는 이 전치사를 우리는 out of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 공간이나 상황에서 탈피해 나오는 것이 out of라는 뜻을 가져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out of라는 기본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말 그대로 문제풀이라든지 혹은 기출 여러 가지 독해 지문 안의 내용이라든지 심심치 않게 이런 표현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out of는 분명 어떤 것에서 탈피해 나오는 거니까 이젠 더 이상은 그 공간이 아닌 거로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그죠? 가끔씩 이런 예시도 보일 거예요. 제가 좀 그 예시를 만들어 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떻게 하십니까? I helped her. 난 그녀를 도와줬어. 단지 내 개인적인 어떤 관심이 아니어서 도와줬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out of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런 장소나 상황을 얘기할 때랑 달리 어떤 추상명사와 결합됐을 경우, 추상명사. 그 추상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이 아닌 추상명사를 얘기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제외한 추상명사. 이 추상명사와 결합이 됐을 때는 해석이 뭐뭐로예요. 로. 아닌 게 아니라 로입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나는 그녀를 단지 내 개인적인 관심으로 도와줬던 거야. 두 번째 또 해볼까요? I helped her out of the goodness of my heart. 나는 그녀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의로 도와준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초적인 개념에서 out of라는 뜻을 이렇게 뭔가의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아닌 거의 의미로 머릿속에 박혀 있다가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이 높은 수준의 혹은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식의 해석을 또 만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뭐뭐로니까 이건 시간 순서대로 in time order.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왜? 앞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out of가 나왔죠. 그럼 이것도 그동안 내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든 하프 모의고사든 여러 가지 타사 문제집 많이 푸셨을 테니까요. out of 이런 거 나오니까 뭐뭐로 그럼 시간 순서대로 그럼 이거 틀린 게 없는데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근데 지금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뭐라고요? 시간의 의미를 제외한 추상명사랑 썼을 때만 뭐뭐로고 시간의 의미를 갖는 거와 같이 만약에 out of가 쓰이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 순서가 아닌 것으로라는 기존의 기초적 의미를 다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out of chronological order. 우리가 여러분 chronological이라는 표현 자체가 chronologic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대순의 시간 순서대로의 뜻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out of를 썼다면 더 이상 뭐예요?
몇 년을 간격으로 쓰여진 것이며 시간 순서가 아니게 만들어졌다. 이므로 바로 3번의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이유가 이 아우러브라는 것이 이렇게 뭐뭐로로 해석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의미가 쓰이는 거는 시간적 의미는 아니구나. 시간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아우러브를 있는 그대로 뭐뭐가 아닌 것으로 시간 순서대로가 아닌 것으로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좋습니다. 좀 자세하게 제가 풀이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여러분 우리 14번 있잖아요. 주제 문제고요. 지금 보시는 바로 다음 문제도 제 기억에 14번 그리고 15번 둘 다 주제 제목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문제풀이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여러분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주제 제목 찾는 문제 거의 대부분 양괄식이다. 만약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단서를 못 잡게 되면 마지막 문장으로 가고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줘라 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그 전략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주제를 찾는 문제고 첫 번째 문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 엄청 길긴 하지만 이거예요. 중간에 벗도 보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두고 볼게요.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 It seems incredible. 대디아는 정말 놀라워 보인다. 뭔지 볼까요? 한 사람이요. 무엇에 책임 혹은 역할이 있었다? 우리의 눈을 띄어주는,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디에 눈을 뜨게 해줍니까? 한 고대, 전체의 한 문명에, 문화에. 고대라는 말은 없어요. 전체 문화에 있어서 어떤 전체 문화, 하나의 어떤 특징을 가졌던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눈을 확 뜨게 해줬대요. 한 남자가. 그러나 뭐까지? 자, 바로 뭡니까?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Arthur Evans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반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벗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반대의 내용이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 에반스라는 남자가 바로 성공적으로 크레타 섬에 있었던 노소스라는 어떤 궁에 있어서 어떤 왕궁에 있어서의 유해들 혹은 잔존물들을 성공적으로 발굴해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긍정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앞에 지금 여러분 문장 또 완성된 다음에 또 동격 뒤에 명사 보이시죠? 그렇죠? 요렇게 Great Mania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자, 여기 뒤에 동격이 아니라 주절이 시작됐죠? 자, 미노안 culture of the Mediterranean 지중해에 있어서 미노안이라는 어떤 부족이 있었나 봐. 그들의 문명, 아주 위대한 어떠한 문화가 단지 사실 이상의 레전드였던 거예요. 정말 전설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미노아 부족들의 이 엄청나게 위대한 문명, 문화를 에반스라는 사람이 발굴해내서 한 문화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혹시 부정적인 내용이나 역접이 보이나요? 지금 보시면 벗이 하나 보이긴 하지만 뒤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에반스가 증명했던 것처럼 this ram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왕권이 있었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왕권 자체가 영역은 뭐다? 신화가 아니었다. 실제 있었던 것이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이건 역접의 내용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뒤에 내용도 역시 이 에반스라는 사람이 금은보화, 즉 미노안 에이지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유물들의 굉장히 귀중한 것들을 다 발견하고 찾아냈다는 얘기가 양괄식으로 다시 한번 연결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학제로 인해서 굉장히 위대한 문명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멋있게 표현했죠? 한 미노안 컬처의 이 문화를 현실 세계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 내용이구나. 정답 4번이겠죠. 나머지는 다 뚱딴지 같은 얘기죠? 혹은 틀렸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4번 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럼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야. 그 어떤 신화적인 인물인 미노타우르라는 어떤 인물이 있나 봐요. 어떤 그 신화적인 어떤 존재겠죠? 찾아보니까 요렇게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손과 발은 또 발굽처럼 손 말고 발은 또 발굽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황소처럼 이런 신화적인 어떤 존재가 있었다. 한번 그냥 사진으로 보시라고 그냥 한번 참고를 해봤고요. 그래요. 그쵸? 엄청 힘은 엄청 강할 것 같아요. 뭐 여튼 넘어갑시다. 15번. 자, 15번도 난 이제까지 주제 문제 되게 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거 뭐야? 단어부터 완전 머리 아프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단어 자체가 한눈에 확 들어오기 쉽지 않죠. 자, 일단 basement란 표현은 뭡니까? basement. 기반, 토대. 그러니까 뭔가가 정착되는 걸 얘기해요. 정착되는 거. 그쵸? 그런데 정착이 되지 않게끔 D를 붙였는데 그럼 뭔가가 불안정하고 정착되지 않은 건가? 불완전한 토대 같은 거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currency, 화폐가 나와요. 그럼 화폐라는 걸 가지고 어디에 불안정한 안착이라는 의미를 연결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은 못해도 되니까 이렇게만이라도 접근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로만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지금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해석해 볼게요. 뭔지 한번 골라봅시다. 좋은 돈, 선한 돈의 화폐의 이것은, 디베이스먼트는 무엇에 의해서 이 좋은 돈이라는 게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죠? 동사 여기 표시했어요. 나쁜 돈에 의해서 좋은 돈이 화폐 요렇게 되는 것이 발생한다. 잠깐만. 그럼 이것만 읽어도 나쁜 돈에 의해서 좋은 돈의 화폐 이것이 발생한다는 뜻은 긍정적인 뜻이겠어요? 부정적인 뜻이겠어요? 그렇죠. 나쁜 돈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뜻이니까 좋은 돈이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돈이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의미를 지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이제 이 debasement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debasement란 뜻은 가치 절하, 가치 저하, 품질 저하에도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적 의미를 분명히 갖게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든지 간에 나는 이 단어를 모르겠는데 첫 문장으로 빵 나와버린 거야. 와, 큰일 났다. 나 이 문제 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뜻을 당연히 모르겠지만 맥락을 통해서 이게 긍정적 뜻일지 부정적 뜻일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만 골라주라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것만 염두에 두고 해석하셔도 무슨 뜻인지 맥락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다시 더 뒤에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나쁜 돈에 의해서 좋은 돈의 화폐 가치 품질 저하가 뭘 통해서 발생하냐면 바로 이거죠. 굉장히 좋은 귀중할 수 있는 금속의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동전을 통해서 발생한다. 근데 이 동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재발행된 거예요. 어떻게 이 동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낮은 가치의 금속을 희석된 금이나 혹은 은의 낮은 퍼센테이지로 재발행된 금속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한 금과 은의 높은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에다가 이걸 녹여. 그래서 낮은 품질의 다신 금속을 섞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게 바로 나쁜 돈에 의해서 좋은 돈이 가치 절하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또 이 단어는 뭐야? 해석 안 해도 돼. adulteration이란 단어 여러분, 섞음질, 불순물,
불순화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alteration 지금 앞에 누가 붙었어? this가 붙었죠. 그럼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 몰라도 괜찮다고 했죠. 앞에서 발생한 이런 일은 drive out은 뭔가를 몰아내다는 뜻이죠. 이러한 앞에 있는 상황, 섞음질이 좋은 동전들을 몰아낸데 뭘 위해서? 나쁜 동전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좋은 동전이 지금 나쁜 동전에 의해서 가치절하됐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조금만 뒤에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으러 갑시다. 자, 그래서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hence, 그리하여 좋은 동전은 쫓겨나게 된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엇 바깥으로 쫓겨나게 돼요? 유통, 순환 과정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and into a hoard. hoard란 표현이 여러분 뭔가를 축적하다. 모으다는 뜻이에요. 우리 왜 animal hoarder 이런 말 들어봤죠? 동물들을 그냥 막연한 어떤 좀 정신병의 일환인데 좀 이 동물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집에 들이는 거예요. 20마리, 30마리, 40마리 다. 근데 관리는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막 집 안이 난리가 나게 되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hoard라는 게 축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나쁜 돈들이 결국 뭐예요? 그냥 쌓이게 되는 거죠. 가치가 절하된 이 동전들이. 자, interminable이란 단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로 여기 나오죠. 데이가 누군진 모르겠어. 뭐 앞에 나온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좋은 동전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동전들을 일단 모아. 그리고 다 녹여. 그리고 낮은 순도를 가지고 있는 동전들로 다시 재발행한 다음에 그 잔액, 밸런스가 잔액, 잔고란 뜻이 있거든. 그 나머지 금액을 pocket, 챙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다 뭐예요? 좋은 동전이 나쁜 동전에 의해서 대체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떻게 나쁜 동전이 좋은 동전을 바꾸느냐, 교체하느냐. 1번이죠. 맞습니까? 좋아요. 자, 16번.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자, 글의 흐름상 어색한 겁니다.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 지금 보시면 이거네.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우리가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무관한 문장을 삭제하는 문제 유형에서는 1번 앞에 주제가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주제를 잡아주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골라줘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제를 찾으러 가볼게요. 자, 그거에 반대하는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people who, 후이한 사람들이 있대. 후이한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심각하게 믿는 거죠. 뭐라고 믿어요? 야, 나사에서 쏘아 올린 그 아폴로 우주선 프로그램 있잖아. 그거 달에 인간이 착륙한 거 있잖아. 그거 뻥이야.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달에 착륙하는 것 자체가 우리 nothing more than 이라는 건 여러분 no more than 하고 같아요. 그냥 무엇에 불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거대한 음모에 불과해. 야, 그냥 뻥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perpetuate라는 단어는 뭔가를 영속화시키다, 영구화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러시아와의 경쟁이 있어서 너무나 절실했던 미국 정부에 의해서 영속화된 것이고 그 미국 정부는 바로 뭐예요? 루이스 페이스는 체면을 잃는 거죠. 체면을 잃는 거예요.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자작극처럼 만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다 뭡니까? 이러한 음모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바로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 거다. 뭘 알고 있었어요? 야, 우리 미국은 러시아는 안 되겠어. 이 우주와 관련된 이 발전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러시아 못 따라갈 것 같아를 안 거예요. 그리고 was therefore 그러므로 결국 뭐 한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게끔 내몰려진 거예요. Be forced to fake a series of successful moon landings.
몇 개의 성공적인 달에 착륙한 것에 일련의 어떠한 해프닝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럼 지금 일맥상통하죠. 주제하고 연결되죠? 2번, 그리고 이러한 음모를 옹호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내용을 또 들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증거로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또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번도 역시 절대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3번은 형용사 보어로 시작을 합니다. 형용사 보어. crucial. 형용사 보어도 치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정말 crucial, 중요한 게 바로 대디한 주장이야. 그게 바로 뭔지 볼까요? 자, 절대로 우주 비행사들이 안전하게 내렸을 리가 없다. 안전하게 통과했을 리가 없다. 어디를? Van Allen Belt라는 어떤 지역을. 근데 그 지역이 바로 뭐예요? Region of radiation trapped in the Earth magnetic field. 지구에 자기장이 모여있는, 잡혀있는 방사선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인간이 통과했을 리가 없다. 이게 그들의 근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다 이거 자작극이다, 음모다라고 하는 것에 일맥상통하는 근거란 말이에요. 근데 4번 혼자 무슨 얘기죠? 자, 그들은 또한 대디한 사실을 지적한다. 그 사실이 뭔지 볼까요? 이 우주선을 뒤덮고 있는 금속체가 방사선을 막아줄 것으로 설계됐다. 그럼 뭔 얘기야? 지금 3번과 4번은 서로 반대 얘기잖아요. 맥락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자, 17번도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 단서가 명확히 있었고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문장 삽입 유형이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국가직에서. 그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어진 문단 안에 단서를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보니까 부족의 구전으로 연결되고 전해오던 역사와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가 뭘 보여주냐? 1500년부터 1700년대까지 그 사이에 머드 슬라이드가 뭡니까? 머드 슬라이드가 바로 산사태죠. 이 산사태가 그 동네의 일부를 파괴시켰다. 뭐 하며 분사구문 시작되죠? 몇 개의 long houses and selling in their contents. 몇 개의 롱하우스를 뒤덮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다 봉인하며 다 덮어버리며 산사태가 그 동네 일부를 다 파괴시켰다라는 증거를 보인다.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 중요한 단서로 잡아야 될 게 뭡니까? 그쵸, 바로 mudslides destroyed part of the village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특정한 지역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특성과 그들이 뭐를 먹고 살았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드를 했고라는 내용이 연결되지 머드슬라이드 산사태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뒤에 넘어가서 뭐가 보입니까? 자, 얘가 보이죠? 여기 묶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수식이 들어가고 갑자기 어떤 단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Under the mud. 보입니까?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독해에서 연결어 문제가 접속부사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독해 지문 안에 otherwise 나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하랬죠? 그렇지 않으면 나왔죠. 해석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수천 개의 유물들, 뭐를 포함해서 baskets, clothing, sleeping mats, and whaling tools. 이게 사실은 다 없어질 수 있었어.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유물들이 were preserved under the mud. 앞에 산사태 사건이 벌어져야 머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진흙 안에 파묻혀져서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 뭐예요, 여러분? 3번. 좋아요. 18번. 여러분 18번은 여러분 굉장히 재밌었어요. 물론 나 혼자 재밌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 18번 보시면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단 순서 배열 문제에서 주어진 문단이 있는 것이 전형적인 국가직과 지방직의 특징이었고 이 안에 단서가 분명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줍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누가 있죠?
자, movie stars, sports stars가 나옵니다. 지금 두 영역의 스타들이 나오죠. 자, 영화와 스포츠 스타들의 어떠한 관심이 go beyond 넘어선대. 뭘 넘어서요? 그들의 어떤 퍼포먼스 능력을 넘어선대. 만약에 무비 스타라면 그들의 연기 능력, 그리고 스포츠 스타라면 그들의 운동 능력을 넘어서서 스크린과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능력 밖에 뭔가에 그 관심이 더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A와 B를 보시면 별다른 연결어 없이 지금 여러분 누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 보이지? similarly. 이거 보입니까? 사실 만약에 이 similarly가 문장 맨 앞에 와 있었다면 완전 그냥 쉽게 B, A, C 가지. 근데 중간에 있으니까 찾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A, B, C 하면 안 돼. B, A랑 어차피 똑같이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할리우드, 즉 무비스타들 얘기고 A는 보니까 지금 다 운동 종목 나온 거 보니까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 A, B, C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 질문이 올 거예요. 그런데 similarly, 유사하게라는 게 있으니까 먼저 얘가 언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다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도 좋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크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두 영역이 다시 한번 뭐로 연결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both industries가 바로 그러한 관심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언급됐던 그러한 관심. 그래서 어디로 가요? B, A, C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similarly가 만약에 똑 떼어져서 앞으로 왔었다면 뭐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됐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또 고민할 게 없어. 선택지 여러분 A, B, C 있어요? 없어요? 없죠. B, A, C 가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19번 가시겠습니다. 19번. 자, 여러분 19번은 밑줄 친 부분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요긴한 꿀팁을 드렸었죠? 밑줄 친 부분이 앞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답의 단서가 있을 거다. 중간이면 앞뒤 정확히 해석해라. 이거 막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여러분 맨 앞에 있어. 근데 여러분 얘는 되게 독특하게도 아마 여러분이 제가 굳이 독특하게도라는 얘기를 붙이지 않아도 빈칸 뒤를 자세하게 읽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이에요. 밑줄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바로 뒤를 보니까 거의 모든 주요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미디어 고문가들을 고용해서 그리고 혹은 political experts를 고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언을 주고 충고를 줄 것인지 어떻게 대중들에게 어필할 것인지를 배운대. 두 번째,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요한 사업체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떠한 단체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한다. 뭐겠어요? 당연히 고용하는 이유는 역시 컨설턴트를 받기 위해서죠. 그렇죠? 무엇에 대한 컨설턴트인지 좀만 더 보러 갑시다. 그리고 모든 어떤 각분 분야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또 세 번째 예시로 나와요. 활동가들은 뭐야? Try to persuade. 어떻게든 뭐 하는 거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 누구를? 그들을 따르는 그들에게 관심 있는 시민들을.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을. 그리고 또 뭐가 나요? 네 번째.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다. 직장에서도 언제나 굉장히 비옥한 어떠한 그라운드를 만들어놔야 돼. 무엇에 있어서? politic과 persuasion. 지금 다 뭐예요? 다. 전부 다 모든 것들이 그들의 persuading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 내 영역에서 다 각계각층 뭐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하 여기 every walk of life 이게 사회 각계각층이에요. 이건 심지어 사복직과 지방직에서 어휘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every walk of life 사회각층에서 이 persuasion이라는 게 늘 나타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정답 2번 마지막 20번입니다.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이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너무 쉬웠어. 너무나 고맙게도. 자,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대디아를 주목하는 게 중요해. 대디아 내용 볼까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잠깐만. 어른들이 나왔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어른들은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주로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발생한대. 그쵸? 우리는 보통 만나게 되면 친하든 안 친하든 뭔가 대화라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하게 돼 있잖아요. 많든 적든.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논거를 주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지? 어머! 잡았다. 잡았다. 어른과 아이를 대조 비교합니다. 전형적인 대조 비교 구문이에요. 구조죠. 그럼 바로 뭐예요? 어른들은 일단 언어 매개체로 얘기를 해. 언어 매개체로 얘기를 해. 그런데 아이들은 이와 반대로 뭐예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애들 만나면 안녕 내 이름은 김송이야 너의 이름 뭐니 이렇게 대화 안 해요. 그냥 쓱 보고 나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바로 모래놀이 자동차 놀이 시작하죠. 혹은 바로 인형 놀이 시작하죠. 내가 선생님 할게 네가 환자해 막 이러잖아. 이해 가셨죠? 별로 없어요 대화가. 바로 얘기하잖아. 이런 걸 parallel play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른과 아이가 확실히 대조됐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서 좀처럼 where 이하한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를 찾기가 어렵다. 그럼 이 where 이하한 상황이 뭐예요? 언어가 social interaction에 의해서 주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로 어른들이 없다는 거죠. 어른들은 왜요? 언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1번 들어가면 되잖아요. 언어가 중요한 어른들. 맞나요? 그래요. 아주 쉽게. 나머지는 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해. 이건 완전 똥따지 같은 얘기잖아요. 이해 가셨겠나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2024년 국가직 시험 문제를 모두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준비를 하셨건 아니면 얼마 준비된지 않았건 간에 시험 치르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직 남은 지방직 대비를 또 완전히 확실하게 대비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제가 또 이 지방직 실전 대비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 계속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현장에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